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앞서 감기 같은 흔한 질병에서부터 내 몸의 면역력이 허물어진다면 그 다음은 도미노와 같은 질병의 공격 속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개인의 노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인간의 싸움의 역사는 아주 길죠. 한때 인간이 이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서 완전히 대체한 것 같아 보이는 결핵이 그 예입니다. 자,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어서 결핵균은 슈퍼내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세균들은요, 인간이 만든 독한 약에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보다 더 생존을 잘합니다. 인류가 강한 약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유해한 이들 바이러스나 세균의 실을 말려서 싹 사라져야 하는데, 자, 어떤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도리어 바이러스도 세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는요, 변신의 명수죠. 돌연변이의 속도가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무려 100만 배가 빠르다고 하니 우리 인간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독한 약에 적응한 이 병원균들은 변이를 일으키고 더 강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에게 돌아오죠. 본래 바이러스는 종에 따라서 침범하는宿主가 나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닭을 공격하는 또는 돼지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원래부터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자, 과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치명적인 질환들은 인간을 곧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매개로 1차 숙주를 거쳐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거죠. 자, 조류와 돼지, 심지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낙타를 거치면서 변이를 일으켜 다른 종인 인간에게 와서는 세력을 키운 태풍같이 강력해져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질병이 생기는 근본 기전에 대한 의학자들의 연구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두 가지 대칭적인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병균의 감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세균설이고요. 또 외부의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의 내부 환경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내부 환경설이 있습니다. 세균설의 대표 주자는 파스테르. 덕분에 백신의 개발로 많은 감염 질환을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스테르조차도 임종을 앞두고 세균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이 전부야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자, 현대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세포는 매일 수천 개씩 정상인의 몸에서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각각의 면역계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사멸되어서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바로 면역계가 적절하게 제압을 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면역계가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한 암세포가 암종이 돼서 암이라는 질환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동동 떠 있거나 이미 내 몸 안까지 들어왔지만 내 몸의 적절한 면역계의 반응으로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감기 바이러스의 공격에 그대로 포화를 입는 사람도 있는 그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약의 개발과 예방접종의 범람 중에서도 매년 더 악랄한 독감이 발생하고 폐렴이 재부활하고 또한 암이 굳건히 1회 사망률을 지키고 있는 것이겠죠. 자, 현대인은 면역이 약해졌으니 강하게 단련하면 되겠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약해진 면역의 또 다른 얼굴은 예민해진 면역입니다. 면역력의 저하로 오는 각종 질환보다도 더 까다로운 것이 현대인에게 급정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너무 자주 불려나갔거나 또는 조절력을 잃어버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적군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무서운 병. 자가 면역 질환은 난치병, 불치병에 달을 쓰고 원인조차 불명확하다 보니 무슨 증후군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관건은 면역의 적절한 작동과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항생제나 항염, 항암제로 이룰 수 있는 숙제는 아닙니다. 약해진 면역력, 예민해진 면역력, 또 피하와 자아의 구별이 어려워진 눈먼 면역력을 다독여서 건강하게 하고 쉬게 해주는 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만큼 면역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그리고 암까지 수면장애와 관련되지 않은 질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분들은 전체 사망률의 15%가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수면 부족은 염색체의 텔로미디어를 단축시켜 조기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수면장애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질환에도 관여합니다.
수면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흔해졌는데요.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두 가지 기전에만 작용하는 수면제보다는 뇌 전폭적인 지지로 온몸이 재생 단계로 진입하는 자연 수면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불면증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잠드는 시간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어나는 시간은 우리가 자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불면증 환자분들의 패턴을 보면요. 잠이 잘 안 드니 늦잠을 자고 또 낮잠을 자게 되고 또 만성 피로로 인해서 수시로 눕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늦은 수면을 하고 한동안은 고생을 하더라도 일정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팁은 SNS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책을 집어들기 바랍니다. 한낮에 30분이라도 햇볕을 쬐는 것은 불혹입니다. 자, 수면제가 걱정스러우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약침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의외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양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최소 한두 끼는 인스턴트나 대체식이 아닌 진짜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비만 환자분들의 식단을 관리해주다 보면 식사가 어려우니 주스나 단백질 제품, 비타민 등으로 대신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요. 비타민, 미네랄의 가장 좋은 흡수 형태는 자연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제의 하루 섭취량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걸 드시기만 하면 그대로 흡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제를 만들어서 알약으로 먹는다고 해도 100%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제의 또 다른 이름은 보조식품이에요. 말 그대로 정상 식단의 부족분을 메꾸는 보조적인 작용을 할 뿐입니다. 진짜 식사란 밥과 더불어서 4-5가지 반찬이 있는 전통적인 식사를 말합니다. 한식은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건강한 식단입니다. 몇 끼 단백질도 챙겨 드시고 다양한 색깔의 식품을 즐기세요. 혹 외식을 해야 된다면 가장 권장할 만한 식단은 백반이나 비빔밥입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부분은요. 1월 6일자 방송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력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독한 약으로 바이러스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이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 작고도 무시무시하게 끈질긴 생명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